혼인사명리 205화 경신일주편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경금 신자진 경신 경자 경진 일주로 이어가겠습니다. 일주로는 이렇게 자세하게 해드릴 때 잘 익혀두세요. 어제 즐거운 모임을 가졌습니다. 제자분들 그리고 우리 유튜브 채널, 제 유튜브 채널 보시면서 명리학에 관심 있으신 분들 모여서 같이 공부도 하고 뒤풀이도 하면서 재미있는 시간 보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제 저희 제자들과 저만의 모임을 가질 거예요. 이제 참석하신다고 하고 사전 연락 없이 안 오신 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 휴먼이 저예요. 다른 분들은 프라이버시상 하트로 뿅뿅 얼굴을 위장시켜놨습니다. 모두들 고맙습니다. 같이 사주도 풀고 명리가 얼마나 깊은 학문인지 왜 배워야 되는지 등등을 말씀드리면서 제가 마지막으로 3가지 키워드를 전해드렸는데 그 내용을 공유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굉장히 좀 졸린 상태예요. 어제 또 제 수제자분하고 또 우리 초창기 제자 이 셋이 뭉치면 너무 즐거워서 다들 이제 보내드리고 또 제 서식지인 일산으로 옮겨서 또 해물짬뽕탕 외에 안주놓고 너무 도란도란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겠더라고. 그렇게 졸린데 졸음 참고 소주 먹으면서 2시 반까지 먹었나요? 근데 이제 또 이 습관이 되다 보니까 일어나는 시간은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굉장히 피곤한 상태에서 조금 전에 상담 하나 하고 영상을 제작합니다. 이 자료 만들고 졸음을 이기면서 최선을 다해서 영상 제작해 보겠습니다. 이 이미지는 보이죠? 1호가 태양계를 벗어나면서 해왕성 지나면서 고개 돌려서 찍은 사진이에요. 그래서 창백한 푸른 점, 영어로는 pale blue dot이라고 알려진 아주 역사의 길이 남는 사진이죠. 유튜브에서 창백한 푸른 점 검색하시면 많은 버전의 영상이 나옵니다. 칼 세이건의 나레이션으로 된 우리말 자막이 있어도 좋고 영어로 들으시는 분들은 그렇게 보셔도 좋고 꼭 한 번은 봐야 된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강연 영상을 통틀어서 최고의 영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인간에게 보내는 더 이상의 메시지는 없다. 갈색의 나레이션의 후반부 거의 끝날 때쯤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천문학을 공부하면 겸손해지고 인격이 형성된다고 합니다. 인류가 느끼는 자만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세상을 멀리서 보여주는 이 사진입니다. 우리는 지구에서 항상 우주만 내다보잖아요. 우리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실감이 안 난다고. 이 사진은 그걸 보여주는 것이죠. 이 천문학을 명리로 바꿔볼까요? 명리학을 공부하면 겸손해지고 인격이 형성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감히 말씀드리건대 운인사명리 저와 함께 공부하셔서 깨달으시는 분은 이렇게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사람의 명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주무르면서 용신이 어떻고 격국이 어떻고 신강신약이 어떻고 하는 방식의 명리로는 겸손해질 수도 없고 인격이 형성될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이에요. 우리 제자분들 동의하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그러니까 시선이란 바로 보이죠? 1호가 어제 2호라고 했는데 1호예요. 1호가 고개를 돌려서 지구를 바라볼 때 마치 이겁니다. 우리가 지구에 서서 매일 밤하늘을 올려다보는 것 말고 지구 밖에서 지구를 바라보는 시선, 지구 밖에서 우주를 대면하는 시선,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이 우주적 이치, 섭리를 이해함으로써 갖게 되는 이 시선, 명리학이 주는 겁니다. 그 시선을 여러분도 가질 때
겸손한 사람, 인격이 훌륭한 사람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적어도 저는 명리학 덕에 오류 많았던 작은 인간이 많이 성장해졌다는 것 느끼고 있습니다. 확신합니다. 이전과 많은 다른 사람이 되었구나. 정말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구나. 이런 생각합니다.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 불후의 명저죠. 안 읽어보신 분은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2번을 읽으셔야죠. 누구처럼 10번을 읽는다. 그럴 자신은 없고요. 두꺼워요.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참 감동적인 대목이 굉장히 많아요. 인문학적인 내용도 굉장히 많고, 꼭 이 과학 책 이런 식으로 접근할 책이 아닙니다. 근데 칼 세이건이 그 사람 이제 이혼했죠. 그래서 이제 앤드류 얀하고 결혼해서 사는데 이 책을 앤한테 헌정하죠. 그래서 앞에 처음에 책장을 딱 이렇게 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텍스트가 정확하진 않을 텐데 대략 이런 취지입니다. 이 광활한 우주에서 찰나의 시간을 앤과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은 나에게 크나큰 영광이었다. 그런 거죠. 사랑하는 사람에게 바칠 수 있는 최고의 헌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 명리학을 제대로 공부하여 겸손한 사람, 고귀한 인격을 보유한 사람이 되어서 남들이 갖지 않은 그런 시선을 보유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질문이 멈춘 곳에서 진리가 드러난다. 진리가 저절로 드러난다. 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 불교적 진리, 예를 들면 연기, 사람마다 다르죠. 기독교적 진리, 저는 인정하되 믿지는 않습니다. 마음에 아무런 이 반향도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끌리지 않는다 이 얘기죠. 진리란 이제 동양적 진리, 제가 특히 좋아하는 명리학 포함해서 이렇게 우주의 운동성이 이제 보텍스인데 끊임없이 진리, 어딘가에 있는 진리를 찾아갑니다. 노자도 그랬고요. 인간은 이 진리에 가까이 다가가는 여정만 함께 할 수 있을 뿐이죠. 누구도 나는 진리를 보았다, 내가 발견한 것이 진리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명리학 공부를 하면서 수많은 질문을 던지죠. 이건 왜 이렇게 해석이 될까? 왜 이런 운명을 살까? 자기 자신의 사주 갖고도 당연히 질문을 던지는 과정이 필요하고, 간명하면서 공부하면서 끊임없는 질문과 마주하게 되죠. 근데 어느 순간 질문이 멈춥니다.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아요. 그냥 보이거든요. 진리라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이거야, 이게 우주적 진리야, 이렇게 확신하는 진리가 아니고, 도가 도비상보도처럼 이것이 도야, 이것이 진리야 라고 특정할 순 없지만, 그렇게 완전히 내가 다가설 수 없지만 그 여정의 끝에 있는, 위치에 있는 그 진리가 언어로 형언할 수 없는 방식으로 드러납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이것이 사주 보는 방법이구나, 이것이 사주 푸는 방법이구나, 인간의 운명이 이런 방식으로 주어져 있구나, 인간은 그것을 이렇게 활용해야 하는구나, 온갖 군더더기 다 제거하고도 그냥 그렇게 인간의 삶이 사주 안에서 드러나죠. 그것이 명리학적 진리입니다. 드러납니다. 언어로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 언어는 수단에 불과하죠. 지식을, 지혜를 전달하는 수단에 불과해요. 그건 제가 다 드려요. 그만큼 치열하게 공부하고 다 정리해놔서 다 드린단 말이야. 그건 저의 선물이고, 그걸 통해서 공부가 아주 논리정연하게 규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중구난방이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 제자분들은 시간이 지나면 실력이 쫙쫙쫙 늘어. 좀 전에 상담한 분도 자기 인생을 바꾸고 싶고 행복한 삶으로 전환하고 싶은데
그래서 다른 데서 상담하면서도 명리학 이런 거 하면 좋겠는데 사실 그래야 돼요. 그래야 발전하거든. 지금 하시는 일로는 행복하지도 않고 돈도 많이 벌기 어렵고 많이도 아니고 고정적으로 일정하게 수입이 나오기도 굉장히 힘들고 이제 그런 상황이. 근데 다른 사람들 10년, 20년 해야 돼. 엄두가 나겠습니까? 그럼 제가 1년 얘기하면 우리 제자분들은 이해하겠지만 거짓처럼 느껴지고 그러잖아. 그래서 제가 많이 얘기를 못해. 안 해. 하기 싫어. 그런데 2년이 되면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겁니다. 남녀 인연도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근데 누군가를 좋아해도 좋아한다고 표현하지 못하는 어떤 상황 같은 게 있는 것이고, 제가 제 명리학을 배웠으면 참 좋겠다는 마음이 있으면서도 그걸 강하게 푸시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건 그의 몫이거든. 제가 많은 얘기를 한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인연이라는 말 외에 달리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도 여러분 앞에 질문이 멈추고 그 자리에서 진리가 드러나는 경험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인, 예를 들어서 자평명리학 방식으로 혹은 시공을 중요시하고 또 물상을 중요시하는 이런 방식의 명리학을 공부해서는 질문이 멈추지 않을 겁니다. 끊임없이 미로를 헤매는데 계속 의구심이 들겠죠. 하지만 그 의구심을 해소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하나를 해결했다. 이제 보인다. 하지만 그 앞에 또 다른 질문이 등장할 것이고, 그러다 보면 결국 미로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그 안에서 헤매다가 포기해버리게 되겠죠. 그래서 어제 아주 강한 어조로 얘기했죠. 명리학을 취미 삼아서 재미로 혹은 내사주 보고 싶어서 이 내사주 본다는 거 아주 쉬운 것처럼 막 책 써서 내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다 헛소리예요. 자기 걸 정밀하게 정확하게 읽으려면 그것은 다른 사람 사주 간명하는 것만큼의 실력이 필요합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실력이 제대로 되지 못한 상태에서 내가 내 삶을 이해하니까 이 사주 이렇게 내가 살아왔나 보다, 이걸로 미래에 이렇게 추론해서 이런 길을 걸으면 되겠네, 언뜻 그럴듯하죠. 하지만 그 해석 자체가 정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과장에 들어가게 되고 오해석이 담기게 마련이죠. 그래서 똑같다. 내 사주 보는 거나 다른 사람 사주 보는 거나 똑같은 실력을 요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해야죠. 이렇게 많이 하면 어떻게 된다? 막 주변 사람들 막 풀어주려고 하고 그렇게 된다? 아니요. 오히려 더 완벽하게 수준에 오르기 전까지는 그러지 않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오히려 겸손해져요. 그게 이제 내가 바른 과정을 밟고 있구나 라는 증거가 되죠. 질문이 멈춘 곳에서 여러분 앞에 진리가 드러나는 경험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여정을 함께하는 제자분들이 이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평생 사랑해 드릴 겁니다. 평생 아껴드리고 다 깨달을 수 있도록 해드릴 거예요. 근데 공부하면서 저절로 다 깨닫고 계시니까 좋죠. 그런데 너무 삶이 바빠서 공부 외에 시간을 많이 할애하지 못하는 분들, 제가 옆에서 천천히 그분에 맞게 모든 질문에 대답을 해드리면서 보조를 맞춰갈 것이다. 마지막으로 자유하면 윤석열이죠. 윤석열식의 자유는 사슴을 마구 사냥할 수 있는 늑대의 자유입니다. 그렇게 비유되죠. 누군가에게 폭력을 마음껏 행사할 자유를 주면 조폭의 세상이 되겠죠. 매드맥스의 세상이 됩니다. 자유란 그런 것이 아니죠. 그래서 흔히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는 것, 이런 식으로 보편적으로 얘기합니다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자유는 무엇이냐? 세상의 이치를 알고 나의 운명, 나의 소명을 알았으니 내가 내 길을 나의 기준에 의해서 다른 사람의 판단, 그의 욕망에 휘둘리지 않고 나의 주체성에 입각하여 걸어갈 수 있는 자유예요. 이 자유에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담겨 있습니다.
나의 자유, 이 평정심에 의거한 나의 자유를 키우는 데 있어서 타인의 자유를 줄이거나 하지 않아요. 오히려 타인의 자유를 더 키워주는 방식으로 누리는 자유입니다. 마치 연인이 둘이 사랑해서 결혼을 하면 서로 다른 개성, 성격 이런 것을 맞춰서 그동안 내가 내 맘대로 살아왔던, 예를 들면 남자의 경우 뭐 게임을 좋아해서 막 토요일 날은 뭐 밤새 게임하고 일요일 새벽에 자고 나름의 자유라고 생각했겠죠. 근데 결혼하니까 그럴 수 없어. 일요일 날 같이 빨래도 하고 청소도 하고 그러려면 내가 낮에 퍼자면 안 되니까. 그러면서 다투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서로의 자유를 줄이는 방식이 아니라 서로의 자유를 키워주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사랑하는 것. 속박이 아니라 서로의 자유로움을 더욱더 신장시켜주는 방식. 그게 명리 공부를 하면 보여요. 알겠거든.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갈 때 행복한지, 내가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 내가 가진 에너지가 어떤 도움이 될 것인지 알게 돼요. 근데 서로 명리를 알면 더욱 좋겠죠. 그죠? 한쪽은 몰라, 무시해, 아주 싫어해, 관심 없어. 한쪽은 알아. 항상 많이 아는 사람이 인내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알고 같이 공부하고 이러면 이해의 폭이 굉장히 늘어나서 좋습니다. 서로 평정심을 가진 존재, 평정심을 갖게 된 존재 둘이 서로의 자유를 신장하는 방식으로 서로 함께 있으면서 더욱더 자유로운 영혼이 되는 사이라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자유를 이 명리학이 준다. 우리 스타니 파타의 멋진 말이 나오잖아요.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그죠?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무쏘의 불처럼 혼자 가라. 예,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 얼마나 좋습니까? 이 세상 시스템 우리에게 뭐 하지마, 이거 해, 저거 해 끊임없이 강요하죠. 그것에 얽매이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자유. 명리학이 아니었으면 저는 그런 자유를 누리지 못했을 겁니다. 방종과 달라요. 키워드는 대자유예요. 장자가 말하는 대붕의 자유 같은 겁니다. 그런데 이게 오직 고독하게 나 혼자 누리는 그런 자유가 아닙니다. 더불어 누리는 상대의 자유를 더 신장시키는 방식의 자유. 예를 들면 운명의 굴레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태에서 태어나 살아가는 사람들, 아이들, 그들의 자유를 신장시키는 일을 한다는 것은 운명의 이치를 터득한 사람 입장에서 정말 해볼 만한 일이 아닐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뻐서 길렀다가 나이 들면 개도 버리고 고양이도 버리죠. 그런 인간이 잘 된다면 세상의 이치는 뭔가 좀 이상하겠죠. 인간성을 상실한 존재들이에요. 이렇게 개와 고양이를 버릴 수 있는 사람은 언제든 사람의 등에 칼을 꽂을 수 있는 존재죠. 그래서 인간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그들을 보살피는 사람, 그 아이들의 자유도를 높여주려고 하는 사람, 그런 이미 자유로운 사람이죠.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멋진 사람이죠. 여러분도 남다른 시선을 갖고 진리와 만나셔서 진정한 자유를 마음껏 누리는 그런 존재가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 좀 길게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경신일주 해설해드리죠. 비견입니다. 비견 중에서도 이 숙살지기의 경금, 경신, 세 보이죠? 강하다 이런 관점이 아니고 이 경신일주들이 이제 군인이 많은 전두환, 경신, 군인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런 거죠. 생기를 합법적으로 조져버리겠다. 물론 전두환은 불법적으로 죽였죠.
그런 놈이 어쨌든, 천수를 다 누리고 갔다. 그렇게 볼 일이 아닙니다. 그 업은 다, 어, 이어진다. 그리고 다회성의 삶을 생각해 본다면, 전도하는 내 앞에는, 또 다른 고통스러운 삶이 준비되어 있겠죠? 비견, 항상 대비되는 게 이제 겁재, 이런 거죠. 그래서 뭐가 좋다. 겁재가 당연히 재물을 겁탈하는 존재니까 나쁘다. 이렇게만 볼 게 아니에요. 경금 입장에서 경유라는 간지가 있을 수 없어서 그렇지. 6월의 경금 이러면 이제 양일성을 갖는 존재. 내가 무엇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재물을 뺏길 수도 있지만 내가 관으로 다스리는 존재. 사회의 많은 사람들, 비겁들을, 겁재들, 양인들을 내가 다스린다. 그 자체로 리더형임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비견은 그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경우 같은 거예요. 비견한테 배신당하면. 그러니까 유쾌할 리가 없죠. 겁재한테 뒤통수 맞았다. 그러면 그럴만한 거예요. 스스로 이해돼요. 아유, 내가 저런 놈 믿고 일을 도와줬으니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비견이 반드시 좋고 겁재가 반드시 나쁘다. 이런 것은 택도 없어요. 간여지동은 그 자체로 현대사회의 프로페셔널을 지향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강한 주체성, 의지력을 가진 존재라는 거죠. 그것이 긍정적으로 발현될 수도 있고 나쁘게 발현될 수도 있는 거고 그 최악의 모델이 이제 전두환 같은 애죠.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자기 몸이 금덩어리로 돼 있잖아. 아이언맨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배짱도 좋고 좋게 얘기하면 이제 기백도 좋고 그런 거죠. 아주 칼 같은 결단력을 갖고 있고 신유와도 또 다르죠. 신유가 아주 정교한 뭐 이런 거라면 경신은 이제 을경합이라는 것 자체가 을경합금 이것이 무리를 만들어 단체를 만들어 이런 에너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단체 에너지를 똘똘 뭉친 경신은 집단주의를 추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내가 최고가 되겠다는 그런 속성이 굉장히 강하겠죠. 특히 내가 이게 관을 갖고 있거나 내 관으로 이 연월 천간의 비겁을 다스리거나 이렇게 된다. 마찬가지로 관이 있는데 연월의 비겁을 다스린다. 그런 방식이면 우두머리가 되려고 하는 것이에요. 이 숙살직이라는 것은 살벌한 겁니다. 그것을 누군가는 활인업으로 쓰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쓰는데 악마들이 물론 이제 군인 되고 이런 것은 에너지를 잘 쓰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생기를 죽이고 누군가는 사람 죽이는 훈련을 받으면서 나라를 지켜야 되니까 당연한 건데 그것을 자국민들을 향해 그 폭력성을 쓰는 사람들은 뭐 인간이 아니죠. 대표적인 인물들이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같은 애들이었습니다. 시대는 군사 독재 시대는 벗어났는데 검찰 독재 시대 난리죠. 계엄 얘기 나오고 있고 뭐 상식적인 사람들은 다 이해하죠. 반국가 세력이라는 단어가 왜 나왔는지. 민주당의 김민석 의원이 얘기하지 않았어도 그 이전에 8.15 기념사 딱 듣자마자 뭐 저거 이러이러한 준비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죠. 하지만 제대로 안 될 겁니다. 절대로. 그래서 굉장히 강인한 살벌한 마음에 안 드는 걸 잘라버리겠어, 끊어버리겠어 이런 에너지가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이 자체로 우두머리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하죠. 살벌한 거야. 막 조폭 느낌도 나고 그러잖아요. 그죠? 다 쳐버려 생기. 휘두르면 다 쓸려 나가겠죠. 잘려 나가고 그런 느낌 확 드시죠. 그래서 이 경신 애들은 어떻게 돼야 된다? 화기에 잘 재련이 되어야 한다. 그죠? 당금질이 잘 되어야 한다. 그걸 이제 현대적으로 이야기하면 법, 규칙, 규율, 제도 이런 것에 지배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에서 벗어나려고 할 때 애들이 이제 맛이 가는 거죠. 내가 곧 법이 될 거야.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기존의 질서, 체제를 무시한다면 그럴 때 이제 애들이 쿠데타도 일으키고 반역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무임경
임수, 식신, 이 비견들과 같이 어떤 일을 하는 겁니다. 전문가죠. 그런 일들을 하는데 반드시 자격에 의해 통제를 받는 식신패인 자격을 갖고 할 때 내가 하는 일이, 나의 전문적인 일이 가치 높은 것이 되는 겁니다. 공부는 참 필요하죠. 그러니까 지금 검사들처럼 나 서울법대 나왔어 막 이런 애들 진짜 한심하거든요. 무슨 학교를 나왔다 이것은 그래도 조상 덕에 또 사주백으로 좋은 두뇌 갖고 태어났을 뿐이야. 그렇게 해서 열심히 암기하고 문제 잘 풀어서 서울대 간 거죠. 뭐 스카이 가는 거예요. 대학 안 나오면 어떻습니까? 뭐 중요합니까? 대학 나와도 지방대 나오면 어떻습니까? 꼭 뭐 명문대 나와야 되고 해외 유학 가야 됩니까? 가끔 상담하는 분들도 대치동 자식 공부 때문에 대치동으로 가야 된다. 그런 사람들한테 제가 얘기해. 굳이 그러지 마라. 그럼 지방에서 공부 잘하는 애들, 서울 근교에서 공부 잘하는 애들은 뭐냐? 그러면 미국에 태어나서 이렇게 공부하는 애들은 뭐냐? 그럼 다 대치동으로 와야지. 그거 핑계 대고, 그래서 집 이거 옮겨야 되는데 막 골치 아픈 일이 이러이러하고 왜 골치 아픈 일을 만드냐고. 그냥 거기서 공부 잘하게 하면 돼요. 그죠? 그렇게 다 사교육의 힘에 의하여 성적을 인위적으로 부양시켜서 스카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세태는? 그죠? 그러니 깔보고 좋은 대학 다니지 않는 그런 애들 깔보고 선민의식을 어릴 때부터 갖고 젊어서부터 갖고 그런 애들이 지도층이라고 하는 높은 자리에 오르니 세상이 개판이 되는 거죠. 뒤엎어야죠. 그래서 제 말이 틀렸습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지배해야 돼요? 저처럼 명문대 나온 사람들이 다 지배해야 됩니까? 웃기는 짬뽕이죠. 가끔 그런 얘기 하는 사람도 있어요. 너 명문대학 상대 나와가지고 뭐하냐? 그럼 씩 웃죠. 미소를 띄우며 저는 저의 길을 사주대로 잘 걸어왔고 그것을 최대한 잘 활용하고 덕분에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런 겁니다. 제 앞에서 무슨 교수니 뭐네 무슨 뭐 좋은 대학을 나왔네 뭐네 웃기는 얘기죠. 제 딸도 명문대 들어갔습니다만 처음에 고3 때 시험 봐서 이제 인서울 못 들어가고 지방에 있는 학교 간다고 했을 때 가라. 하고 싶으면 재수하기 싫으면 해라. 이게 제 입장이었고 근데 이제 어쨌든 재수해서 과외도 하고 학원도 다니고 뭐 이러면서 명문대를 들어갔는데 좋은 성적으로 그래요. 굉장히 이제 또 장학생으로 들어가서 4년 장학생으로 들어가서 프라이드가 굉장히 강하죠. 보면서 저게 과연 좋은 것인가 라는 생각 가끔 해요. 왜냐면 사주백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성공할 거야. 그런데 40대 중반에 큰 실패를 겪게 될 거거든요. 그때 인생을 좀 뒤늦게 깨닫는다. 그럼 그 과정이 나쁘냐? 전 나쁘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때 제가 그 교훈을 또 잘 승화시킬 수 있는 그런 뒷배가 돼주면 좋겠죠. 처음에 고생도 좀 해야 되고 너무 승승장구하면 세상이 만만해 보인단 말이야. 그래서 제 딸을 이렇게만 보면 역시 아빠는 이제 개념이 없어. 역시 엄마가 좋은 대학 나와서 출세해야 하는 방법을 알아. 왜 재수해서라도 스카이를 가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아. 아빠는 그렇지 않아도 꼭 좋은 대학 아니어도 혹은 대학을 안 가도 상관없어. 다 자기 힘으로 해내는 게 중요해. 강제로 과외받고 학원 다니고 글쎄 학원까지는 뭐 그렇다 치고 뭐 직장인들도 그러니까 공시족들 다 그러니까 과외 받고 이러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그것이 이 시대에 맞는 방법인가? 저는 좀 회의적이에요. 인간이 무슨 대학 나왔다, 무슨 공부했다, 무슨 박사학위 갖고 있다, 아무 의미 없는 세상이 됐어요 이미.
무슨 의미가 있어? 의미 있어요? 전 생성형 AI 쓰면서 의미 하나도 없다. 라는 거 알겠습니다. 특히 이제 명리를 공부하고 깨닫고 강의하고 이러다 보니 제가 뭐 이렇게 막 내세우고 이러는 거 싫어한단 말이야. 책으로 당장 낼 수 있지만 출판사에 던져주고 그 출판사가 언제까지 계약서 보내겠습니다. 기다리는 거고. 사람이라는 게 말이 바뀔 수 있고 또 골 때리는 건 대화하면서 알게 됐습니다만 또 윤석열 엄청 좋아하고 하지만 윤석열 싫어하는 사람하고 다 척지고 사실은 없잖아요. 출판사 사장이 그렇다면 뭐 답답하지만 본인의 삶인 거고 제가 깨우쳐서 바꿀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런 사람도 다만 약속을 어길 수도 있구나 이제 이런 생각은 하는 거죠. 경계하는 거죠. 아니, 경계라는 게 특별히 있습니까? 그냥 머릿속으로 그런 생각 한번 해주는 거죠. 어쨌든 명리학 제대로 공부한 분이 훨씬 훌륭한 사람입니다. 서울법대 나온 사람보다 스카이 4년제 학생보다 훨씬 훌륭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현실주의자들과는 좀 부딪힐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제가 현실을 무시하냐 그런 거 아니에요. 실력을 가다듬고 저도 크게 이루고 싶은 욕망이 있죠. 그 욕망이 옛날에는 오직 돈과 권력에 대한 욕망이었다면 지금은 달라요. 이러이러한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내 실력으로 이 정도의 재물을 얻기 위해서 향해 가자. 실력이 있으면 이거 이때쯤 이렇게 해낼 수 있어. 그리고 뭐 제 제자들만 하는 얘기지만 뭐 어쨌든 그래서 제가 가는 길에 또 좋은 반려자가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하고 하거든요. 여튼 여러분들 명심해야 돼요. 가오잡고 좀 살지 마. 내가 돈이 얼마 있어. 나 무슨 대학 나왔어. 박사야. 교수야. 내 회사 매출 얼마 해. 제 제자분들 중에서도 사업해서 돈 엄청나게 많은 사람도 있어요. 이제 직장생활 한 2년 있으면 정리하고 창업해서 어마어마무시한 또 돈을 벌 사람 있고 그만한 리더십도 있고 그만한 실력이 있어. 그리고 사주백도 있어. 만만한 사람들이 아니야. 명리 제대로 공부하는 사람들이. 명리 공부한다고 이상하게 보지 마시고 그리고 프로들 앞에서 막 문자 쓰면 안 돼.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하죠. 무임경 공부가 중요한 거예요. 식신 페인, 식상 페인, 상관 페인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말하고 일하는데 어떤 지식, 자격 이런 것이 있다. 그러면 항상 지적 기반의 언어를 구사하게 되고 어떤 자격 기반의 전문성을 쓰게 되고 그렇게 되겠죠. 물론 이 식신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식신 제사를 염두에 두는 거예요.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는 거고 이게 너무 강해 비견도 있고 그러니까 그럴 때 적절하게 또 통제를 해줘야 돼요. 내가 옳다고 믿는 것을 무조건 이렇게 가는 것, 향해 가는 것. 한편으로는 멋있는 삶입니다. 이렇게 아까처럼 전단 얘기도 했지만 이렇게 권력을 추종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 이런 에너지가 있어야 백규환 선생님처럼 백규환 선생님도 경신일주죠. 저항하는 이 식신을 관에 저항하는 에너지로 그분은 연월의 임수가 있거든. 저항하는 에너지로 제사를 하려고 하는 에너지로 쓰셨단 말이에요. 당연히 그러니까 비분관계를 사회적 저항, 이 독재자들, 권력자들에 대한 저항으로 쓰시는 분들 있죠. 이런 에너지를 타고날 때 그런 사회운동가, 변혁가, 혁명가가 되는 건 맞죠.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기업을 운영하고 그러면서 그러면 좋지 않죠. 그런 사람들이 저는 어떤 업종이겠어. 철강 이런 것도 굉장히 잘 맞겠지. 전자, 그죠? 화기하고 딱 연결되면 그렇죠. 얼마나 잘 맞겠습니까? 옛날 신유로 반도체로 보고 뭐 칩 이렇게 봤지만 지금 경신도 많이 들어가요. HBM 나오고 그러면서 이젠 반도체의 집적 기술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데이터 센터의 무한 확장으로 인하여 전 세계 전력난이 굉장하죠. 그래서 구설비를 신설비로 바꾸고 우리나라 변압기 세계 넘버원이라 향후 5년 수주 막 받아놓고
하고 뭐 그러고 있는 상황이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자 어쨌든 넘어가겠습니다. 걸럭이다. 걸럭은 녹을 세우다 그 자체로 나를 지지하는 세력이 있는 거야. 나 자신이 그런 세력 역할을 하는 것이고, 얼마나 자기 의지력 강하겠습니까? 주체성 이런 게 강하겠습니까? 고집 강하겠습니까? 가오 얼마나 세겠습니까? 의리가 있긴 하죠. 경신 이런 것이. 그래서 조폭, 그것이 잘못 풀리면 조폭의 의리, 이 군바리들의 의미, 정말 나쁜 군바리니까 군바리라 하는 거예요. 독재자들. 그런 애들을 뭉치잖아. 국민을 죽여서라도 권력을 누리겠다. 이런 애들이죠. 그죠? 집단주의. 지들끼리는 엄청난 의리파라고 하지. 장세동, 전두환 보면 알 수 있죠. 절대적으로 충성하는 거, 맹종하는 거. 굉장히 한심하죠.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 경험에 함몰되면 그렇게 그릇이 작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뭐가 뭔지도 모르고 명리 밖에서 비판하는 사람, 혹은 자기가 배운 방식의 명리, 용신 찾는 게 제일 중요해. 책에 이렇게 표기할 정도로 그것이 전부라고 착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이런 구조라면 타협이 되겠습니까? 거기에 더 나가서 뭐 이런 거 다 미신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사조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질문 자체를 제대로 던지지 못한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지 못했어. 그러니까 진리는 그에게서 아주 멀어지는 겁니다. 겸손과 만날 확률이 제로인 것이죠. 칼 세이건의 말에 따르면 천문학을 공부하면 겸손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스님들이 참선하다가 무문관에서 그래서 세상을 뜨는 경우도 있어. 내가 거대한 진리 앞에서 너무 작아지는 순간이 오면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까지 되기를 저도 원치는 않습니다. 여하튼 가끔은 내 인생이 굉장히 부질없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건 명력 공부한 사람으로서, 또 불교 공부도 하고 그런 사람으로서 가끔씩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정상적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하지만 그 이상의 사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부질없다 해서 멈추진 않죠. 가끔 이제 사람이 누군가 아프다, 제 지인의 뭐 가족이나 그런 얘기도 이렇게 제자분의 가족이나 이런 얘기 들으면 상대의 감정에 이제 이입되죠. 그러면서 첫 번째로 드는 게 참 인생이란, life is 그런 거죠. 참 부질없다, 덧없다. 누구나 그럼 위험의 확률을 안고 살아가죠. 교통사고부터 질병. 확률적으로 반드시 발생하잖아. 근데 그게 지금 내가 아닌 것에 안도하며 살아가지만, 그 운동하면서 몸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지만, 누군가 최선을 다해 살아왔지만, 건강을 유지하려고 노력해왔지만, 그죠? 어느 날 내가 모 호텔에 출장 갔다가 숙박했다는 것만으로 화재 피해자가 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중에 스토리 없는 사람 누가 있겠냐고. 그죠? 그 주변의 사람들이 보기에 인생이란 참 덧없구나. 아이고 저렇게 갈 거 참 마음껏 놀게 해줄 걸. 그죠? 공부하라고 좀 그만할 걸. 이런 후회들 뭐 다들 남겨진 사람들의 몫이잖아요. 그래서 사는 동안 사람들이 더 행복하게 살려고, 더 부와 명예를 누리면서 가능하면 더 많은 쾌락을 경험하려고 그렇게들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대학 가려고 하고 돈을 많이 벌려고 하고 대기업 들어가려고 하고 그러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진정한 자유, 대자유와의 만남에 필수적이지 않아요. 너무 길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건 현장에서 이런 얘기 할 때 좀 의미가 있는 거죠. 여튼 걸록은 이 자체로 이 비견을 굉장히 우호적인 세력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것이 과제예요. 그죠? 그런데 쉽지만 않죠. 내가 이 사활을 갖고 있다 그러면 이제 이 합평이 걸리기 때문에 항상 내가 최선을 다하려고 해도 내가 가진 사화의 권력을 얘들이 신중임수로 쳐 버리려고 하죠. 그래서 이게 티격태격하는 것도 있고, 내가 많이 양보하고 해도 상대가 나의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거나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다 에너지야. 어쩌겠노. 근데 그런 과정에서 내 이 평관, 내 인내 이런 것들을 통하여 끊임없이 장생받아야죠. 내가 성장해야죠. 원래 그런 겁니다. 시련을 나의 성장의 밑거름으로 끊임없이 쓰려고 할 때 그때 사람은 성장하는 것이죠. 자, 그래요. 자신만만하게 나는 뭐든 다 할 수 있어. 사회에 있는 묘목 묘신 다 끌어올 수 있어. 오와 권력 끌어올 수 있어. 일찍 승진해서 승승장구할 수 있어. 이런 자신감 팽배하겠죠. 하지만 그것이 이제 수준 낮은 고집 이런 걸로 되면 남자의 경우 특히 배우자와의 좀 충돌 좀 잦겠죠. 금이 막 목을 좀 심하게 치려고 하니까 목이 여기서 편할 리가 만무하지 않습니까? 역시 여자 입장에서 마찬가지 이따 얘기하겠지만 이렇게 이제 또 무관이고 그래서 관이 나한테 뭐라 하는 거 내가 용납을 잘 안 하려고 하겠죠. 너무 세기만 해서는 부러져요. 그래서 쇠지 갖고 있는 특히 이제 인성으로 갖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약해 보이지만 뒤로 이렇게 물러나는 지혜를 쓰는 거예요. 이렇게 막 부딪혀가지고 막 그것도 한계가 있지. 어떻게 그걸 하나. 내가 세상을 바꿀 수 없다는 걸 아는데 그죠? 세상의 변화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일을 하려고 노력하면 되는 거죠. 거기까지다. 그런데 이제 위대한 정치인들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권력을 갖게 되었을 때, 권력은 사실 올바른 표현은 아니죠. 권한을 갖게 될 때, 왜냐면 헌법에는 그렇다고 하죠. 저도 헌법 전문 다 읽지는 못했습니다. 권력은 국민을 대상으로 딱 한 번만 쓰였다고 하고 나머지는 다 권한이라는 용어로 표기되어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 시한부 선출직 권력자는 우리가 흔히 그냥 이 권력자라는 말에 익숙해서 그런데 사실 그들은 권한을 행사하는 사람이지 권력자라는 표현은 좋지 않아요. 그렇죠? 권한 행사자 정도죠. 그러니까 익숙하지 않아서 그럴 뿐이다. 근데 권력을 쥔 것 마냥 행사하죠. 사실은 국민에게 있는 건데 그것도 국민을 괴롭히는 폭력적인 방식으로 쌩 난리죠. 지금 국가의 기강이 다 무너졌다. 부정부패 천국이 되고 있다. 선물 이젠 저 공무원 A 공무원하고 사실 나하고 굉장히 밀접해. 무슨 사이가 그렇다기보다는 제가 이거 허가해줘야지 내 일이 잘 돼. 근데 잘 안 해주네. 그러면 내가 선물하면 직접적인 당사자일 거 아니야. 그러면 전혀 무관한 사람을 통해서 선물 주라고 하면 되잖아. 그죠? 보통은 그냥 준 거야. 업무 연관성이 없는 공무원한테는 100만 원까지 줘도 된다고 권익위에서 얘기했죠. 그것은 편법을 아예 만들어 준 거죠.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있을 수 없는 얘기야. 억지로 누구 하나를 지키려다 보니 나라의 기강 자체를 완전히 깡그리 무너뜨리는 아주 극단적인 방법을 취하고 있는데 그 애들 나중에 다 어떻게 되겠어요? 다 징벌의 대상이 되겠죠. 한 번씩 정화되는 겁니다. 전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다 드러났기 때문에 그들은 배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11살 망신은 그 망신살 뻗친다 이런 의미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자신만만하게 자기가 믿는 신조를 밀고 나가다가는 망신당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망신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현대사회에서는 내가 나를 드러내는 것 이게 이제 망신의 속성이에요. 물론 이제 이렇게 강하다 보니 내가 옷을 벗는 거 이런 게 이제 망신인데 그러면 옷을 벗고 어떻게 해요? 수술 받거나 이런
속성도 있어요. 나 앞에서 내가 옷을 벗는 거잖아. 이제 일종의 비유법 같은 거잖아요. 아, 그거 이제 망신의 속성에 그런 의미들이 포함이 되어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수술은 망신일, 내 사주에 맞춰서 망신일에 받는 것이 좋다. 그럴 때는, 연지 삼합 기준으로 따지는 게 좋습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그래요. 이제 여기에서는 사유축 삼합을 하는 경금 일간 중심의 지금 십신사를 보는 거죠. 망신. 그리고 망신은 남 앞에서 춤추고 노래하고 뭐 연설하고 이런 것도 이제 망신사의 속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종의 도화의 기운 같은 거죠. 무대에 선다는 건 만만한 일이 아니죠. 그죠? 그러면 내가 말할 권한, 마이크를 쥘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는 것은 그만큼 사람들에게 알려질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 속성이 다 있다. 그런 거예요. 또 너무 강하고 그러니까 술 한잔 하다가 친구하고 치고받고 그냥 다 망신이지 뭐. 파출소 가가지고 하룻밤 구치소에 들어가 있고 그러면 그런 거 아니겠어요? 부부싸움 해가지고 막 시끄럽게 주변에 망살 뻗치는 것도 당연히 그럴 것이고 긍정적으로 써야겠죠? 제가 말씀드린 그런 망신, 남의 앞에 나를 드러내는, 말하는 이제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신중임수 식신의 전문성을 제대로 키워야 하겠죠. 무죄사주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목에 들어와서 편한 자리가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 만약에 경신일주 남자라면 여자를 굉장히 보호해야 되겠죠. 이게 금기가 더 있어. 그러면 내 배우자는 몸이 약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단 말이야. 그렇죠? 근데 나는 몸이 강하다고. 그러면 이 언밸런스 하죠. 그죠? 나는 신체도 강력해. 성욕도 강해. 그런데 이 약한 에너지를 가진 배우자와의 에너지 교류가 어떻겠어요? 한쪽이 일방적으로 강하고 한쪽은 약하고 그러면 약한 존재가 계속 약해지는, 그래서 몸에 이제 이상이 생기는, 그럴 수 있단 말이야. 그리고 내가 강하니, 그러니까 군인, 전두환 같은 애가 뭐 아내한테, 와이프한테 살갑게 해줬겠냐고. 명령적으로 했겠지. 그죠? 이제 그렇게 배우자를 지배하려고 하는, 그냥 말 한마디 딱 하면 재떨이 갖고 와, 뭐 이제 이런 거죠. 근데 또 군인들을 이렇게 좋아하는 여자들도 있으니까 군인들 다 결혼하고 살아야 되니까요. 다 이제 그렇게 에너지 조합을 통해서 만나는 거죠. 그렇게 유니폼 입은 남자들을 좋아하는 여자 구조도 또 당연히 있겠죠. 여자 입장에서는 무관입니다. 무관에 식신 있고 파 들어와봐 이씨 쳐버릴 거야. 이런 것이 당연히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기질은 못 막아. 그러니까 서로 좀 강한, 밸런스가 맞는 강한 기운을 가진 배우자들과 만나야 된다. 군인 같으면 같은 직업군인 하는 여자 장교, 뭐 부사관 이렇게 인연을 맺으면 굉장히 좋겠죠. 운동선수는 또 운동선수하고 결혼하고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지 않겠습니까? 그러겠죠. 거기에 이제 식신을 장생시켜요. 그러니까 자식을 위하는 마음 이런 것은 굉장히 훌륭하겠죠. 그래서 자식이 잘 되기를 뭐 이런 거, 내가 가장이 되어서 내 자식 잘 키울게 이럴 수도 당연히 있겠죠. 그 기타 여러 의미가 있는데 넘어가고, 물상으로 적절한 이미지가 없어서 그냥 뭉뚱그린 거대한 아이언, 메탈 뭐 이런 거죠. 큰 금속 덩어리 같은 거, 쫙 포스코 집적장 어딘가에 쌓여있을 거대한 쇳덩어리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바위도 당연히 됩니다만 쇠로 할 때 훨씬 더 날카로움 뭐 이런 느낌이 들죠. 그리고 현대사회에 아까 말씀드린 컴퓨터, 전자, 기본 이게 뭐 7, 80년 다 전자 회사가 많았으니까 그런 쪽 이제 점점점 이제 정교해지는 그런 쪽으로 이제 물상의 의미가 더해지겠죠. 그죠? 그 다음에 스피드, 차, 비행기, 배 이런 거 다 연결되는 이제 그러한 일주입니다. 뭐가 필요하다?
관성이 필요하다. 관의 통제를 받아야 일탈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제도권 내에 그러니까 직장생활 뭐 이런 걸 통해서 하는 것이 좋겠죠. 그렇다고 해서 신자진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야 나 식상 나 장사할 거야 하면 안 돼요. 그럼 되겠습니까? 하고 싶다는데 뭐 어떡하겠어. 그죠? 하는 사람 많다. 뒤에 그런 사주 하나 보겠습니다. 네, 전두환 사주예요. 이게 의류대운 갑신년 5월 우리 광주 민주화운동 이게 얼마나 금이 살벌합니까? 이 생기가 참 살기가 어렵죠. 인월 이 비겁다자 인중이란다. 미중 정화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물론 월지에서 드러난 거 평관 그런데 이 재라고 하는 것 내가 재성사회에 태어났는데 여기에 이렇게 규문으로 이렇게 임명하는 국가 자리에서 버는 돈 그죠? 국가 자격과 미신 연결되고 내가 신자진 신자 상관 쓰는 사람인데 국가 자리 인성 정인이 상관 폐인 관이 이래이래 시키는 대로 자수상반을 쓰겠다. 토곡수. 그런데 그에 대한 불만이 있죠. 원전의 관계가 있다고. 그죠? 특히 이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친다기보다는 토생금 금생수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게 아나무인 이런 속성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렇게 국가 자리에서 평관이 딱 올라와서 높은 지위에 올라가죠. 그러면서 연월의 비겁이 있으니 얘들을 다스리는 우두머리 기질을 갖고 있는 그런 애인데 문제는 뭐냐. 내 브랜드, 내 계급, 직위 이런 거 가지고 이게 상관성, 특히 이 미토를 거부하는 이런 시기에는 거기에 이렇게 양인들이 더해져서 그러면 불법성, 비리성 이런 것이 강력해지죠.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이때 김이 79년에 12.14태 때 대원이 좀 술미인데 술미형 하면서 문제가 생겼겠죠. 야, 한번 내가 이제 권한을 부여받자. 이렇게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것까지는 제가 얘기 안 할게요.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 엄청난 생계를 합법적으로 죽이는 그런 일을 내가 국가의 통제, 이 자격의 통제를 받으면서 해오다가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이 많은 금들 거기에 인사신삼회까지 걸려서 이 사회의 생기들을 죽여버린단 말이야. 그죠? 무시무시한 기운인 거예요. 금이란 그런 거예요. 거기에 화기에 달궈진 이런 금들, 그러니까 제도를 악용하는 거죠. 오히려 이것에 통제를 받아서 안 해! 이런 게 아니에요. 그것을 활용하여 사회축으로 오히려 금기들을 자기 비겁 에너지, 양인 에너지를 더욱더 강력하게 하여 이제 살기등등하게 한 다음에 생기를 죽인, 드러난 생기들을 마구마구 죽이는 이런 식으로 흐르니까 이 생기들을 죽이는 일을 엄청나게 자행했죠. 그래서 그 시대를 겪지 않았더라도 공부를 좀 많이 해서 역사 공부, 사회과학 공부 이런 것들을 적어도 대학생들이 많이 해서 세상에 이렇게 가면 안 돼 라고 목소리를 낼 수 있을 정도의 단체 활동을 좀 해야 되지 않나. 대학생들이 죽은 세상이다 라고 저는 진단합니다. 대학생들이 세상이 잘못되었어 바꿔야 돼 라는 목소리를 끊임없이 내면 반드시 기성세대가 동조해주고 그럼 사회가 역동적이 돼요. 왜냐면 옛날처럼 지나갈 수 없잖아. 근데 그렇게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 무슨 서울대 출신 그 자랑스러운 동문 1위 윤석열 이런 식으로 출세해서 권력 가지고 돈 가지고 이게 최고야 이런 식이면 되겠냐고. 그죠? 뭐 대학에 플래카드 걸린 적이 있었잖아요. 이진숙 자랑스러운 동문에서 뭐 이진숙 방통위 플래카드 걸고 그게 뭐냐고. 학교 출신으로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자랑스러운 건가요? 그런 거 아니라고. 오늘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학벌 중심의 돈 중심의 직위 중심의 인간 평가가 지속되면 그런 나라는 절대 좋아질 수 없습니다. 그것이 한번
정화의 시기를 가질 거라고 저는 봅니다. 지역 공부하면 알 수 있어요. 여튼 그런 살기를 한번 느껴보세요. 특히 이럴 때는 이렇게 술미 이럴 때는 요게 여기서의 상관은 이제 불법성 이런 것이 강한 것도 되지만 이렇게 생기를 살리려고 하는 에너지 자체가 아예 없는 거예요. 그냥 금으로 금공목을 그냥 쳐버리겠다. 그러니까 굉장히 살벌한 에너지로 썼죠.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두환처럼 썼겠냐고. 그렇게 안 썼겠죠. 그러니까 단정하지 마라 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일반적으로 군대도 안 갔어. 그러면 어떻게 살아갈까요? 국가 자격을 가지고, 그죠? 돈의 사회에 태어나서 이 돈이 국가 자리에 이렇게 임매하는 건 사실이잖아. 거기서 꺼내서 왔어. 그러면 얘는 특히 이렇게 천간에 비겁들이 있고, 그래서 1, 2개월 을경합 내가 돈을 추구하는 사람 맞아. 그런데 이 평관, 여기 인미 귀문 걸리는 데서 올라온 평관, 그러니까 내가 평관 조직에 들어가는 것도 맞죠. 군이 아니면 검사 이런 쪽으로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걸 하는 건 아니잖아요. 확률상 떨어지잖아요. 그럼 평범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되겠냐고. 직장 생활 해야지. 특히 공직, 공무원. 그죠? 아니면 대기업 이런 쪽에서 일을 해야 돼요. 그러면 상관 이러이러한 지시를 따라서 특히 이제 얘는 기획을 많이 하는 애고 얘는 재무팀 이런 거 돈 다루는 애고 그죠? 이렇게 해서 그런 기획에 따라서 열심히 가서 상관 영업하고 당연히 그런 것도 되겠죠. 내가 일종의 짱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 거죠. 그렇게 해서 열심히 돈을 키워서 영업하고 유통하고 그런 쪽 신자진 이런 쪽하고 잘 맞겠고 이렇게 병화의 에너지의 속성, 병화라는 빛의 속성을 내가 무엇으로 쓰느냐에 따라서 전자, 컴퓨터 뭐 이런 쪽 그죠? 반도체 요즘에 그런 쪽에서 쓰면 그 상관이라고 다 맨날 지식이 불필요한 그런 게 아니죠. 상관 페인이면 많이 배워서 아주 지적인 기반의 전문 지식을 통하여 영업하는 그죠? 아니 반도체 팔고 그러려면 엄청나게 공부해야 될 거 아니야. 기술적인 용어를 엄청나게 구사하면서 그런 쪽으로 다 쓸 수 있다 라는 거죠. 무조건 막 군인 아니다. 왜냐면 20대도 보면 이렇게 수기가 이렇게 동해서 토생금 금생수 해서 수생목을 하려고 하는 에너지가 있다고. 그죠? 이때부터 이제 확 바뀌죠. 이렇게 토국수 하면서 이게 상관팽이 잘 되면 되는데 얘는 이제 국가 권력을 찬탈하려고 하는 에너지로 썼기 때문에 저거 뭐 무주공사이네 뭐 권력자 사라졌네 그죠? 그래서 저거 내 걸로 만들어야지 이제 이런 식으로 쓰다 보니 이 사회의 편제가 돈이나 시장이나 그죠? 영역이나 이런 속성이 아니라 이제 사회의 젊은 생계들 우리 국민들 젊은이들 광주 사람들 이렇게 쓰인 거죠. 이렇게 생기를 죽인 존재. 누군가는 이렇게 되면 이제 나무가 상하는 형태라서 그죠? 벌목업도 할 테고 누군가는 그것을 치료하는 일도 할 테고 이런 것들이 이제 50대 60대 보면 알 수 있죠. 그런 쪽에 일을 하겠군 이렇게도 볼 수 있는 사주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런 사주는 살인마야. 그러니까 저보다 똑같은 사주를 가지는 사람한테 그렇게 너 전두환은 하고 똑같은 돈이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를 하다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범주를 읽고 그 안에서 50분의 1의 디테일을 산다고 하는 이 관점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이죠. 그러니까 같은 사주와 누군가는 변호사하고 누군가는 전혀 다른 삶을 사는데 달라 보이지만 다르지 않다. 범주적으로는 다 그러한 삶의 유형이 녹아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게 사주적 진리가 저절로 드러나는 거거든. 그게 이해가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쌍둥이 사주 이런 거 어떻게 봐야 돼요? 검색하면 나오죠. 그렇게 보는 게 아니야. 범주적으로 그 다음에 50분의 1 디테일 보면 같은 사주로 갖고 당연히 태어난 사주인데 앞에 나온 형은 형제는 그 사주로 보고 그렇지 않은 동생 뒤에 나온 쌍둥이 동생은 그걸 바꿔서 뭐 다른 사주로 택도 없는 소리야.
자라면서 상당하면 그러그러한 범주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은 분명하죠. 그러면서 제가 방금 이렇게 해석한 것처럼 그 범주 내에서 선택이 달라질 수 있다고. 그러면 얘들이 뭘 하고 싶어 하는 것인지, 그죠? 그렇게 같이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죠. 하지만 범주는 같은 거야. 그것을 판별할 수 있는 실력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대단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 남반구에 태어난 사람들, 그게 지구가 이렇게 23.5도 이렇게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에너지가 오는 것이 어쩌고저쩌고. 우주에 정해져 있는 어떤 궤도를, 에너지로 차 있는 이 궤도, 다차원의 궤도를 지구가 계속 이렇게 지나간다고 생각해보면 2억 년에 한 번씩 은하 돌면서, 그러면 남반구의 에너지를 못 받는다. 택도 없는 소리야. 그러니까 남반구 사주를 그냥 보면 그대로 그냥 풀면 다 풀려요. 그런 해석법을 갖지 못해서 그런 것이죠. 왜 옆에 온 컨텐츠로 넘어가겠습니다.